오늘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후보 2명으로 추려졌는데요. 좀 인물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김진욱 후보자와 그리고 이건희 후보자 이렇게 두 분이 지명이 예. 됐습니다. 자,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사람이 또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검사 출신인 이건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희 후보자가 약간은 예외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일단 검사 출신이라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검찰 출신은 약간 배제하는 분위기였었는데 들어갔다는 점에서 하나 그렇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추천위에 바로 전 추천위에서는 전현정 변호사와 그리고 김진욱 재판관, 김진욱 연구관 예. 두 사람이 이제 후보자가 추천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추천 결정이 최다 득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건희 후보자가 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직에 있으면서 또 수사지휘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검찰청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고소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권익위의 의견을 이제 주도해서 낸 사람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본인이 직접 인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의외다라는 표현이 있고 하지만 참고로 이제 저 두 후보자 모두 이제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추천위원 추천을 2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생각이나 그런 고려 또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고려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누가 될지는 뭐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대통령께서는 벌써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기도 했고 또 기존에 계속 추천이 됐던 김진욱 후보자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지금 이 과정 절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야당 측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희 후보자로서는 이제 야당으로서 사실 후보자의 명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반대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가지고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떤 내부에서 결정은 돼 있을 텐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야당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할 것인지. 근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이건희 후보를 추천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할 것도 같지 않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공수처도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예. 있지만은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신뢰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절차가 이제. 네, 이제 30일경 아마 내일쯤에는 지명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 이 처장이 지명이 되면은요. 그다음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예.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거친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처장이 또 차장을 이 2인자인 차장을 제청하게 되면은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예. 차장이 있으면은 중요한 건 이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있어야겠죠.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 처장, 처장이 임명한 1명, 그리고 여당 2명, 야당 2명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을 하고요. 이후에 수사관 채용 절차들도 진행돼서 이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공수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시각은 여태껏 야당이 어떤 애초부터 출범시킬 생각이 없이 지원만 시켰다 이런 생각인데요. 여당의 입장은. 네.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도 그런 과정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추천을 안 하고 미루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검사위원회,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7명 중에서 2명의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수처 처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처럼 위원 지명을 계속 안 한 상태에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리 이제 정족수는 충분히 이제 과반이 넘어서 여당이 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구성을 해가지고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예. 공수처 검사 임명이 지연되면 사실상 공수처 출범도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자유로 지금 어떤 계속 지연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과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은 그 인사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을 아직 인사위원회 추천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연시킬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후보자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인사위원 자체를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루기로 예를 들어 지연시키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얼마든지 수도 가능한 있고요. 상황 또한 번 네. 홍역을 치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또 다시 또 법을 개정한다는 뭐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공수처장 배제할 수 임명 없습니다. 과정에서 불거졌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자본들이 다시 다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처장과 차장만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공수처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수처 검사 임명 과정들도 굉장히 지연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출범 자체는 됩니까? 혹시 검사가 없이? 검사가 없이는 사실상 출범이 불가능하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실무자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출범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번 하여튼 그 시끄러운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양유업 황하나 씨, 그러니까 손주죠, 손자. 네. 또 마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예. 합니다. 이미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형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또 마약을 했다라는 이제 이유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뭐 관련돼서 제3자가 이제 내용을 올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수사 경과가 있는데 아직 객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뭐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그랬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사가 엄정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제3자의 어떤 진술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구체적인 수사 결과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제3자가 제기한 의혹에는 네. 수사가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가 미온적이고 또 이제 증거들을 인멸할 수 인멸할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제보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 수사라는 것 또한 이제 사실을 밝히는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혹여라도 의혹이 없도록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는 근데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의혹은 좀 제기된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이라 하면 마약 혐의니까 어떤 모발 머리카락 검사나 소변 모발에서 검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혹여 이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예. 다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두 검사 모두를 그렇게 사후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 국민청원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탈색을 여러 번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네. 식염수라 그러나요? 생리적 식염수를 주입했을 것이다. 네.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어떤 배제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모발과 소변 검사 두 가지 다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그 결과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판정이 될 걸로 확인됩니다. 모발은 탈색을 여러 번 하면 그 증거 자료가 좀 안 남나 보죠? 뭐 그렇게 해서 그 유전자 그 내용을 좀 손상시킬 수는 있는데요. 예. 생각보다 그 정밀성이 굉장히 높아서 수개월 전에 복용한 것도 사실은 검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색을 그렇습니다. 탈색을 해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의 증거인멸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집행유예 중에 어떤 마약 혐의는 아직 입증 안 됐지만요, 물론 입증되면 범죄 어떻게 되나요? 가중 네, 처벌이. 집행유예라는 거 말 그대로 징역 1년형이 선고가 되는데 이 선고만 이 형의 집행만을 유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금고 이상의 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형이 확정이 되면은 기존에 이 새롭게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한 실형뿐만이 아니라 앞에 범죄에 따른 징역 1년도 다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또한 또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혐의가 다시 불거지는 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특정 기업 자체에서도 뭐 책임을 질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또 거기 임직원들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재앙적인 일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업으로서는 뭐 그렇죠. 그 예, 기업 이미지에 특별한 어떤 손주 그렇습니다. 예. 창업주의 손녀 하나 때문에 모든 뭐 홍보적인 부분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또 검찰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수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초 재판의 그 결과 가지고도 어떤 법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좀 많이 봐준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 제보자, 그 청원을 올린 사람의 이야기로는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복용하던 사람은 뭐 자살 기도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또 마약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이번엔 실형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집행유예 제도라는 게 개전혜정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가지고 선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많은 경우 또 안타까운 게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자기가 실제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또 흥정 범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처벌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능성도 있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에 만약 혐의 입증되면 정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능이요. 일찍 끝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몇 분 먼저 올린 건가요? 고사장마다 조금씩 다른 예. 것 같은데요. 이제 한 2, 3분씩 일찍 올린 곳이 있다고 하고요. 다들 이제 조작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관리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지를 그래서 그 답안지를 걷어갔다가 다시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나눠주고 이런 과정들이 예. 반복돼서 사실은 이 시험 자체도 그렇지만 이후 시험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지금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포인트입니다. 그게 사실 그대로라면 수험생들에게 피해는 분명히 있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 대상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그거는. 네, 지금 뭐 몇 개 반인지. 지금 내용에 예. 따르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로서는 사실은 이 점수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일부 이제 이 장관을 포함한 이제 교육감까지 예. 이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 고소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형사 고소를 하고 이와는 별개로 또 구제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있습니다.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가령 이제 점수를 한다면 몇 점으로 볼 것인지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어려울 개인 거고요. 개인마다 다른 편차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 수능 같은 경우에 또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들도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육 당국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학생들의 정말 직접적인 피해는 점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영향이 없었다고는 절대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일들이 또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다른 종류의 시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여러 형태의 조금씩 운영에 있어서의 미숙함들이 있는데 학생들로서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꼭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자동으로 지정해서 울리게 하면 그런 일이 안 발생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그거는 예.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주 이제 단순한 일 같은데요. 직무유기라는 혐의를 이제 고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는 원래는 고의적인 직무유기만이 이제 처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관리 체계상으로 얼마든지 이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만연하게 했다. 이건 거의 고의에 가깝다. 이런 취지로 아마 형사 고소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태만이 지나치면 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것 또한 고의적이어야 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내가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겠다는 고의가 없는 이상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직무 유기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직무 유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예.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변호사 시험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땐 구제를 해줬다면서요. 그랑 뭐가 다른가요? 네, 저도 이제 그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1분 일찍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당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5점씩 이제 당시 그 일찍 걷어간 시험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생들한테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사실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건 다르게 해야 하는데 어떤 차이인지는 구체적으로 당시에 정확하게 뭐 결정문이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고려된 점은 두 가지 정도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응시 대상 수험생들 자체가 굉장히 훨씬 적기 때문에요. 많아봤자 이제 몇천 명 단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시에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시험지를 걷어간 그 인원과 해당되는 내용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시간 동안에 풀 수 있거나 답안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의로 이제 지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험생들도 이견을 많이 제기했다면 또 문제가 됐겠지만은 특별한 이견이 없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끝났는데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수백 명이라면 이 수백 명들한테 5점씩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또 나머지 수십만 명 학생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부담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구제가 점수면에선 특히 점수면에선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